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경고를 날립니다. 부동산이 함께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 선순환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가로 번 돈이 결국 강남 아파트로 빠져나가는 구조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과금 받으면 아파트부터 찾는 이 나라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진짜 변화는 없습니다. 왜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절박한지 매불쇼에서 뒷이야기를 정리해봅니다. 부동산 정상화 안 시킬 겁니까? 큰일 납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주식시장이 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와. 이제 7천 코스피 지수 7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전문가들도 예상 못했어요.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건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예,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외국인이.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동안 한국의 투자자들이 많이 샀으니까 또 많이 그랬어요? 갖고 있으니까 오늘 보니까 오르는 건 개인이 좋습니다. 많이 수익 실현했다고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실현할 때 아닌데 그걸 벌써 실현해. 왜 그래? 뭐 얼마나 올랐다고 실현해.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고 막 들떠 있잖아요. 네. 혼내요. 오른 거 아니라고. 지금 정상화 단계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오르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팔아? 그러니까 이게 수익 실현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네.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이제 상단을 예상하고 나니까 거기에 마치 도달하니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아이고. 들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은 최대한 늘리고 손실은 줄이는 게 투자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해. 그러니까 수익은 줄이고 손실은 늘리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오래 갖고 있고. 네. 희한해. 그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손흥민이 골 계속 넣어. 손흥민 빼는 거야. 감독이. 진짜 바보 같은 왜 기준에. 빼? 손흥민을 그렇죠. 계속 골 넣는데. 그렇죠. 피곤할 것 같아서 빼는 거죠.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하게 반대로 작동돼요. 그 옛날 문법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정상화 단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서 불안하대요. 불안하죠. 확 많이 떨어질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르는데 좋지 왜 불안하지? 워낙에 이제 옛날에 건강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주식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왜냐 확 올랐던 거는 세력들부터 확 올랐거든. 그러다가 세력도 나면 확 떨어졌거든. 맨날 이것만 경험했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이따도 부동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식 시장의 지금 수요와 공급을 보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팔고 그리고 새로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대표님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 두 분은 다 설득력을 키우는데 또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왜요? 우리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주식 이번에 그 얘기했죠. 주식 올렸잖아요. 네, 영상도 네. 올라갔잖아. 네, 네. 아직 이지선을 설득을 못했어. 그래서 이지선이 더 떨어지면 들어간다고 해갖고 아직 또 못 들어갔어요. 설득력을 좀 키우세요.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져보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전문가로서. 지금 네. 이제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와. 반복되는 건데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너무 많이 올라서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네. 다른 언어를 개발하셔야 돼. 그래 다른 언어를 좀 개발해 주세요. 이지선을 설득을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 저랑 같은 마음으로 댓글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죠. 오늘도 많이 올랐네. 많죠. 배 아프다고. 근데 과연 얼마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이게 흥미롭잖아요.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6천이 됐을 때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2,400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지선 씨가 2,900 가니까 야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간다. 맞아. 2,900.
근데 2,900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 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좀 떨어지면 산대. 네. 또 그래서 전쟁 딱 트럼프가 얘 말 듣고 일으켜 줬거든. 떨어졌어. 너무 떨어져서 못 샀대. 어떡하라는 거야. 신희 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안 돼. 그래서 기회를. 이런 친구들은 그냥 놓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매불쇼 나와서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문제거든. 어떤 일이 양극화. 있었냐면 2004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4배 정도 올라요. 2003년에서 네, 2007년. 2007년까지 네. 네. 4배 정도 올라요. 4배가 올랐다고? 네. 근데 기억 안 나시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500에서 2000까지 가거든요. 500에서 2,000 갔어요? 제가 그때 딱 2,000대 샀어요. 제가 딱 2,000대 샀거든요. 내 전 재산. 근데 폭락해. 네. 그 다음에 바로 폭락하잖아요. 맞죠? 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배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가가 오른지 잘 모르시죠.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어요. 돈 버는 게 다 외국인 기관 이런 사람들이었나 보네. 맞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 주식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 그래서 정권이 끝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회고를 하시는데 강연 같은 데서 회고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3배, 4배 올랐는데 네. 국민들은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 그랬어. 네, 그러면서 회한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진짜 그랬던 거예요. 부동산만 근처에 있었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것만 보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투자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와. 그 지점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1,500만 명, 1,600만 명 된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긴 해요. 근데 100만 원 해. 너무 소액해.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다. 네, 100만 원에서 2배 올랐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멀다. 선순환을 만들려면 모두 다 동참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소수만 참여하면 또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얘기 하겠지. 근데 모두 다 참여하는 시장을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들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더 빨리.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아니 그쵸. 언제까지 나의 퇴직금 전 재산을 다 긁어가지고 치킨집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치킨집 가맹점에다가 다 줘버리잖아.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흥미로운 지점이냐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어쨌든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선순환인 거예요. 어. 그래서 기업들이 배당을 이제 증가시키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배당을 이제 많이 할 텐데. 네. 그리고 주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랬더니 나의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백화점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돌아가는 이 선순환이네. 거죠. 백화점 주식이 왜 오르겠어요? 물론 관광객 효과도 있지만 소비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나. 유통중도 관심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한국의 증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해요. 우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에 증권사가 한국 주식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증권사가 미국에 진출을 시작했어요. 이제 진출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의 그 증권사가 상한가를 가요. 그랬어? 진짜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글로벌하게 진출 안 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글로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금융만큼 빠져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도 다녔었잖아요. 증권사들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하다. 우리도 글로벌 증권사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진짜 되는 거야.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인들도 야 한국 주식 왜 이렇게 올라? 한국 주식 사야 돼? 그래서 한국 ETF 막 사고 있다니까요. 개별 주식도 막 사고. 너무 좋은 선순환 아닙니까? 진짜 선순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다고.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 잃는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시장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올라서 나쁜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산 사람 배 아픈 거지. 이지선 계속 지금 배 아프다고. 그거 배 아픈 거지. 네. 뺏어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손해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오르는 건 저는 파지티브 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모두 다 좋아지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부동산하고는 다르다. 그런 선순환을 사실 이재명 정부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아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또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네. 부동산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 좀 제발 좀 그만하시고 네. 조국 지지하는 사람 조국 지지해. 김용남 지지하는 사람 김용남 지지해. 그만해. 이제 각자 지지하면 되잖아. 그리고 최혁이 내가 쓱 봤다 아까 너가 아까 주식 참보다는 게 내 여론을 좀 영향을 그때 봤어. 그걸 보셨구나. 봤는데 조국 지지자들은 다 나보고 김용남 지지자래. 김용남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조국 지지했대 이번에. 그러니까 됐지? 그만해 이제 알았지? 그래. 양쪽에서 다 욕먹으니까 그래. 됐어. 그래. 누구 하나 뭐 없어. 그래. 자 주식 네. 아니 부동산 시장 정상화 만듭니다. 네.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일단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5월이잖아. 네, 그렇죠. 다주택자 중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후로 5월 본격적으로 9일. 시행이 됩니다. 네네. 이거는 다 모두 다 알고 있던 다 알고 사실이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를 이미 예측이 되어 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의 변화를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볼 건데, 즉 얼마나 과잉돼서 움직이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시장의 변화를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이 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월 9일이 딱 된다고 해서 그날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부터 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제 5월 9일 이후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송파구의 빨간색입니다. 송파구의 매매 가격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월 때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월과 3월 초까지 이제 하락세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본 거고 네. 시장이 이게 출발로 해서 안정세가 돌입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반면에 노원구를 한번 보실래요? 노원구는 검정 그래프가 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긴 했지만 어쨌든 노원구는 여전히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돼서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돼서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올라가네. 네. 송파가 예, 올라가잖아. 다시 올라가죠. 네. 아이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노원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파트별로 격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이 노원구의 어떤 아파트는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료 지점이 예측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를 없으면 당연한 결과. 당연한 거야. 그거는 네. 맞아. 그렇잖아요. 그건 맞아.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살펴보자는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갑자기 1월 달부터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송파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매도 물량이 아주 폭증을 해버렸네요. 폭증하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에 뭐냐면 강남 3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팔려고 확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래가 되고 어쨌든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데 잘 보시면 매물이 그렇게 많이 소화되지 않았어요.
아, 소화가 안 됐어요. 많이 팔리진 않았다고.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세금은 절약해야 됐고 막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못 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걷어들여야죠 다시. 네,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지. 세금 내야 될 거. 그럼 양도세기 때문에 이제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되지. 그러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아까처럼 오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유 안 팔기 잘했다, 잘했다 하겠죠. 하겠지.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래요. 이광수 어차피 다 틀린다 저놈. 네. 아유 이광수 말 듣고 잘 된 적 없어.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경계했던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자고 하면 그러면은 두 부류가 생기겠죠. 그 정책이나 대책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야 그거 다 소용없어. 음. 그냥 버티면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황현희 씨 같은 네. 경우. 네,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이 경우가 되면 다시 그게 그렇게 된다. 황현희가 또 이기는 거야. 맞습니다. 어. 거봐 내가 안 파니까 다시 오르지. 또 왜 팔았어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대책이나 정책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안 돼. 근데 그게 시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보면은 이제 매물이 확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있다. 맞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방 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에이. 세금도 어차피 더 내야 될 거면 안 팔고 말지. 그랬더니 다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넌 왜 팔았어? 이제 놀리고 조롱하지. 왜 야 원래 오르는 건데 왜 팔았어? 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롱하는 게 타당하고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을 볼까요? 에이. 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단순하게 강남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보세요. 노원구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아파트 매물이 증가했지만 다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물이 1월에 이제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또 다시 감소하네요. 더 빠르게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이고. 하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한다고 보니까 상승률이 높다고 보니까 더 많이 줄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 왜 중요한 거냐면 강남을 제대로 쉽게 말해서 정상화나 안정을 시키지 못하면 이게 확산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 이게 또 선거 국면에서 지금 오세훈이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이슈를 계속해서 띄웁니다. 네. 그러면은 경쟁하는 후보는 거기서 또 위축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부동산 선거 치러지면 민주당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쵸. 이 악순환의 이 고리는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걱정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잖아. 로드맵 그리고 계속 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은 빨리 움직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이제요. 선거가 또 돌입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또 부동산밖에 부동산밖에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다주택자 규제에서 집값은 안정 못 시키고 오히려 오르고 세입자는 부담 가중시키고. 그렇지. 전세 가격만 오르게 했네. 어허. 너네들 뭐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그렇지. 근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그렇네. 이 말도 안 되거든.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힐 수는 있어. 잡으려고 해서 이게 오히려 집값을 더 부양시켰대.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활용한다.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마치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전세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전세가도 올리고, 집값도 다시 올리고, 이런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위축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지금 갑자기 또 조용하단 말이에요. 조용해. 민주당 관계자들 매불쇼 나오면 부동산 얘기할까봐 발 동동 굴려요 지금.
나는 그냥 천하의 반민주당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 2주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 가서 한번 갔거든요. 한번 진짜 오래간만에 불렀어요. 가서 또 제가 막 그랬어요. 또 했더니 듣기 싫은가 봐요. 듣기 싫어. 듣기 싫은가 봐요. 듣기 싫어해. 아하.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똑같이 된다. 똑같아. 옛날처럼. 그러면 지금이 진짜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진짜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도 좀 초기니까. 초기야,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나 청와대에서 이제 준비를 뭐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네. 저는 또 속도를 좀 내야 된다. 네. 그런데 전 이거를 선거에서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이용할 거예요. 이용합니다. 보세요.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막 올라올 거거든. 근데 그게 거래되는 가격은 사실 아니에요. 아까 1번 한번 보실래요? 1번 보시면 성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잖아요. 네네. 저게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호가라 이거죠. 호가가 기본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호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안 팔렸어. 남았어. 그런데 어차피 양도세 내가 감면 못 받으면 호가나 올리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돼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뭐 정치인들이 또 얘기하겠죠. 뭐냐면 집값 오르네. 엄청 오르네. 그렇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엄청 나오겠지. 네.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이 보유세를 좀 카드를 쓰면 안 되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도 잘 보세요. 심지어 저희가 법률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소수정당에서. 여당은 소수정당이지만 네. 근데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렇죠. 받지도 않고 그나마 그냥 지금 조용도 민주당 하고. 복당 안 되는 최혁진. 최혁진 의원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네. 한창민 의원 이런 사람들만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한번 그런 반추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양도소득세 한번 과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양도소득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이걸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몇 번 볼까요? 네, 5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1967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양도소득세가 도입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특이하죠. 67년에 네, 왜냐하면 군부독재 시절에 신기하네. 세금을 도입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신기해.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있어요. 의외로요. 보수 정권에서 개혁적인 경제 조치들이 많이 도입됩니다. 오, 그랬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 같은 거, 부동산 YS. 실명제. 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오히려 뭐냐면 진보 정부는 아니, 상대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정부는 이런 경제적인 진보적 개혁 조치들을 많이 도입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상하죠. 희한하네. 네. 어쨌든 주택의 양도소득세 처음 도입한 건 박정희 정권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가 도입돼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5%로 감면해 주는 걸 도입해요. 이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집을 하도 막 갈아타고 막 거래하니까 한 집에 오래 살면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거였거든.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자산 시장을 그렇습니다. 움직일 때 인센티브도 중요하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반로가 돼서 일종의 감면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드디어 가장 문제되는 이명박 정부 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2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로 대폭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게 도입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발의한 줄 아세요? 민주당의 당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요. 진짜 김진표. 지금 어디 계세요? 김진표 의장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자, 근데 이게 히스토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007년도까지 한국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까 마치 2008년도 대선이
부동산 정책 내지 부동산의 싸움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부동산을 뭐 정책을 만들어서 규제하거나 안정화 정책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풀어주는 쪽에 베팅한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박 그 후보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풀어주겠대. 이명박 뽑지. 그렇죠. 당연하지.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옳거냐하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통과시켜버려요. 당연하지. 얼씨구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김진표 의장님 지금 뭐 어디서 몇 평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파트 평수까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방조자가 되면 안 된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한번 동의도 해주고 이번에 보유세가 감면된 것도 사실 민주당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최근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걸 쭉 보면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1세대 1주택 적용 기준을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그걸 또 줄여. 네, 10년으로 줄여주죠. 그리고 2021년도에 그나마 보유만 해도 됐는데 거주를 여기서 도입해요. 요때 분리를 좀 강화를 하네. 좀 한 그렇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보유 빼고 거주를 늘리자. 거유는 더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파격 혜택 다 줘버려라. 그렇죠. 양도세 그냥 아예 안 내게 해줘라.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이 주택이 매매가가 12억 원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양도 차익이 훨씬 많이 나올수록 돈을 많이 내는 구조잖아요. 네. 이걸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너도 몰랐겠지만 집값이 12억 미만인 집에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세금 낼 게 없어. 네. 안 낸단 말이야. 12억 이상인 집 중에 내가 산 값보다 더 많이 오른 집에 해당하는 거야. 그것도. 근데 거기서 보유만 해도 깎아줘. 이런 얘기 가지고 돌아버리는 겁니다. 김진표 의장님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 돼서 지금 몇 평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정치의 실패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표를 한번 볼게요. 6페이지를 보면 이건 2007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그려드린 거예요. 매매 가격 증감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하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하락할 때는요. 정부가 아니면 정책이 혹은 대책이 엄청나게 도와줘요. 아까처럼 감면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네. 대출해주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잘 보시면 2008년도, 2011년도 다 이게 하락할 때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중에 가격이 하락한 구간은 거의 없긴 하네. 네. 보니까 2010년 그리고 2011년에서 13년, 네. 2022년 아니 이건 증감률이니까 2018년 하면 너는 낙제 학생이야. 너 나가 있어. 왜? 저기 가방 들고 있어. 이건 증감률이니까 증감률이 마이너스 된 구간. 마이너스 된 마이너스 된 구간만 집값이 떨어진 거고 0보다 위인 구간은 다 집값이 오른 거야. 아주 그쵸. 조금이라도 다 오른 다 거야. 오른 거야. 그쵸. 너는 저기 걸상 나 들고 이제 있어. 나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집값이 하락한 구간이 있잖아요. 있긴 하네. 이때 굉장히 빠르게 집값을 부양시키는 정책들이 나와요. 이때 확 나와 또. 그러니까 아까도 보세요. 2008년도, 11년도 이런 정책들이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 때도 2022년, 2023년도에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때 막 정책이 밀어주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집값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질 때 도와줘요. 도와줘. 그게 그래서 문제야.
아나운서님 그거 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도와줘요. 주가가 떨어져. 근데 네. 주가 부양책 써갖고 도와줘. 내 주가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막 정책을 해가지고 못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없어, 근데 그런 그런 게 그러면 누가 어딨어. 걱정하겠어요. 무조건 사는 거죠. 무조건 그렇지. 사지. 그럼 그럼 얘도 지금- 들어간다고. 그럼 난 무조건 들어가지. 맞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그 정책은 걷어들여야죠. 최소한이라도 근데 그거는 천천히 걷어들여. 천천히 걷어들어. 기껏 막 이거 열심히 싸워야 그것도. 그러니 이게 정책의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참.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 이 속도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윤석열 정부 때 그 정책만 거두어 들여도 이런 것들 거두어 들여도 안정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좀 걱정되고 하면은 윤석열 때 부활시켰던 것만이라도 좀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쓰레기부터 일단 다 걷어들이고 불태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또 당위론적이잖아요. 집값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빠졌을 때 들어온 거니까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는 걷어들여야죠. 근데 그거는 천천히 걷어들여. 그 왜? 간 걷어들이기도 하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렵다 부동산 잡기. 근데 우리 광수님 힘 빠진 것 같아요. 조금 빠졌어. 내 솔직히 얘기하면 좀 빠져 있어. 안 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거든 지금. 네. 지금 저 이광수 씨 잠깐 좀 일로 와봐요. 선거 끝나고 하세요. 누가 못하게 합니까? 선거 끝나고 하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힘 빠지지. 근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욕먹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못하는.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도 최소한 욕은 하지 말아야지. 욕 먹어도 방금 상관없다면서요. 욕 먹어도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욕은 하지 말아야지. 아니 욕하는 원래 거긴 있고 네. 그래도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을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끼리는 지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상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욕은 하지 말아야지. 욕해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안 됐던 거 아니? 그럼 세상에 그러면 모든 예를 들어 소위 이제 민주정부에서 다 성공했겠지.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달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지금 봐봐.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도 그때 조금 집값이 안정화되고 할 때는 응원해줬어. 맞아. 맞지 알지? 맞아. 으쌰으쌰. 근데 응. 지금 부동산 관련 콘텐츠 올리잖아. 일단 사람들 안 봐. 보는 사람들도 맞아요. 그때 그 분위기 아니야. 그쵸,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아니 쉬울 것 같았으면 다 했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포기해 버려요. 맞아. 이광수 네가 한 거 맨날 반대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되면 또 어려운 각자 거. 도생이 돼버려요. 어렵다니까. 그러면 빚내서 또 집사자가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이기는 욕 게임이에요. 먹더라도 채널에 도움 안 되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를 이미 나는 노선을 정했습니다. 네. 나는. 예. 마 광수야 어렵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맞습니다. 보란 듯이. 예, 근데 마 광수야 나는 웃고 있다 마. 비슷하네. 예, 예. 예. 계속 해 가야 되고요. 가야 돼. 근데 늦지 않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를 때다. 네. 지금이라도 하면 안 늦었지. 절대요. 이르지. 절대 안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세 가지만 제가 요청드릴게요. 첫 번째,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뭔지 발표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지를 받던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뭐 서울시건 경기도건 하지 어디건.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신경 쓰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을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밖에 해당이 안 돼요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발표 안 하고 가니까 모두 다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나도 내야 돼? 나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맞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그냥 그럼 뭐가 차별점이 있습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재건축 재개발 다 해주겠대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일단 네. 첫 번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요.
지금 정부나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네.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시한 거니까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계속 이거를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고려 때문에 계속 탁상후에도 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빨리 공표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시장의 변화 사항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고 뭐로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홍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민감하다고 그리고 혹시나 표현 안 된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는 더 나쁜 거다. 가장 나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려요. 아니 그 일거주 그러니까 1주택 1거주자에게는 양도세 그냥 전면 폐지. 와. 이건 캠페인하기가 편하잖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예를 네. 드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근데 그렇죠. 오래. 그러니까 너무 캠페인 편하잖아. 네.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오래 살면요 세금 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캠페인하기 편하잖아. 그렇죠. 반면에 앞으로 살지도 않을 집을 갖고 있는다.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러면 빨리 파시라. 파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 거주하지 않을 거면은 불편하게 왜 갖고 계세요? 파시는 게 편해요. 하지만 내가 거주하는 분들 세금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안 거드니까 편하잖아. 와, 맞습니다. 너무 캠페인이 편하잖아. 심플하네. 네. 그러면은 오세훈이도 뭐 꼼짝 말하지. 그럼 뭐가 지금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세훈 시장 측이나 뭐 한나라 뭐 어디죠? 국민의힘. 저는 시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1가구 1주택자 모두 다 세금 폭탄이 그런 식으로 맞을 하잖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얘기를 안 해 애매모하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선을 거줘야 그럼 깔끔해지거든.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좋네. 나 이렇게 근데 해야겠다. 오세훈이가 딱 그렇게 계속 공격 겁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 걸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정원호 후보는 네. 이렇게 딱 바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 아니 법을 만들지도 않은 걸 갖고 왜 가정을 갖고 그렇게 공격하십니까?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더 당당해 보여? 오세훈이 당당해 보인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알죠? 맞습니다. 이거는 바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한 집 오랫동안 살면 오히려 세금 아예 안 내. 맞죠. 이렇게 어. 편하잖아. 너무 캠페인하기. 좋은데. 근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가 시장 상황 봐가면서 그러면 배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럼 안 되잖아요. 베린다니까. 근데 그런 정치적인 수사법뿐만 아니라 그래야 시장이 안정된다고요. 그렇지. 자산 시장이잖아요. 봐봐, 이분들도 지금 안 듣잖아. 네. 지금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 댓글은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뭐 된다 싶을 때는 으쌰으쌰 해주시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게 지표로도 잡혔잖아.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민심에 잡혔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네. 아니 근데 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줬을 때 우리가 또 부동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또 조금의 발판이 그렇지. 됐었고. 우린 끝까지 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네, 계속 가야죠. 끝까지 갑니다. 네, 저는 네. 기조를 정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가는 게 그게 소신이죠. 좋죠. 네. 저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정책도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최우님이 하도 징징대게 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듣고 있어요. 있으면 리액션 좀 해. 오늘 아유 짜증 많이 내시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가져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렇지. 안 가면 어떻게 된다? 또 주식 팔아서 부동산 간다고요. 부동산 갑니다. 그럼 부동산 불패 나오고 또 그냥 도돌이표예요. 아니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반도체 주식 팔아서 또 강남 아파트 사러 갈 텐데 이제 집값 폭등 각이다. 저봐. 저 뭐라고? 계속 그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정상이 건 아니잖아. 어떻게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받는다고 SK하이닉스 그 뭐죠?
버스 다니는 SK 하이닉스 뭐요 셔틀 버스 다니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진짜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말 미치겠다. 아니 이런 나라가 정상이에요? 아, 아니 어떻게 그러면 미국의 엔비디아 잘라서 엔비디아 거기 보너스 받는다고 엔비디아 거기 있는 주택 가격 오르고 이게 아니 SK 반도체 많이 팔면 네. SK 주식을 사야지. 그치.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정되고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아파트 막 올려가면서 사겠어요? 안 사. 아니 그냥 나 사지도 주식 않아. 우리 회사 주식 가서 열심히 배당 받고 나중에 아이들 잘 키우고 그리고 돈 벌어서 나중에 내가 오랫동안 살 집을 사겠지.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야 빨리 이거 성과급 받아서 야 집값 오르니까 엄청 오르니까 강남 아파트 사자 이렇게 돼간단 그게 말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냐고. 근데 이미 그런 거에 불 지르고 있어요. 셔틀버스 다니는 지역 이제 찍어갖고 거기에 아파트 빨리 사야 된대. 참 이게 안 된다 안 돼. 확실히 그런데 지금 댓글은 다시 응원이야. 으쌰! 으쌰! 아,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소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우리 아파트가 부서지기 직전이라고 승인받으면 박수치는 그러니까. 이런 미친 나라에는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맞아요. 아니잖아. 네. 네. 저희가 상상도 많이 해봤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 예, 정상화되면 네.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질 일이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많잖아. 그 일들을 상상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개혁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 개혁이 진짜 중요한 진짜 거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야, 우리 아파트 드디어 무너진대. 와, 행복해. 이게 미친 나라지. 그래, 미친 나라지. 이거는, 예. 그렇죠. 저기 보너스 받는데 가서 아파트 사자.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셔틀버스 다니는데 찍어줘. 아. 그거 진짜 웃기긴 하다. 예. 예.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현실입니다. 집에 주차 공간도 없고 녹물 나오는데 50억에 사. 이게 제정신이 나랍니까? 맞아요. 제가 그리고 50억 집에 대출 안 해준다고 화를 내. 50억 집을 대출 받아서 사는 나라가 그게 제정신 나라냐? 녹물 나오는 집 사는 게. 에이, 예. 네. 그만하고 가세요. 아유, 이제 화낼 알겠습니다. 힘도 없고. 네. 네. 하여튼 화이팅! 네, 지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